하루에도 수백 개의 경제 기사가 스마트폰 알람을 채우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게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똑같은 경제 유튜브를 보는데 왜 누군가는 거대한 V사이클에 올라타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 마음고생만 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뼈아픈 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알아낸 초대박 호재는 이미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정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남들보다 1분 먼저 기사를 클릭하는 얄팍한 정보의 속도로는 절대 거친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돈이 모이는 곳을 찾으려면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가치와 산업의 깊이를 꿰뚫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무작정 따라 사는 묻지마 투자를 끝내고 우리만의 흔들리지 않는 부의 알고리즘을 세우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평생을 바쳐 찾아다닌 마법의 단어인 공급 부족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 단어 하나가 10배, 20배의 수익률을 가르는지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0년 만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인공지능과 로봇을 앞세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어떻게 에너지와 전력망이라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빵빵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전 무기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중간에 끄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투자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위로 수백 개의 경제 뉴스가 쏟아집니다. 유튜브를 켜면 당장 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정보가 넘쳐나죠.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알아낸 이 엄청난 호재, 사실 대한민국 5,100만 인구가 이미 다 아는 정보다 라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돈 되는 정보를 갈려내기 힘든 정보 과잉 시대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최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방산산업이나 변압기 관련 주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보 투자자들이 단순히 수출이 좀 늘었대라는 제목만 쓱 보고 넘길 때 고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사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센터 폭증과 낡은 전력망 교체라는 엄청난 산업 변화의 크기를 읽어낸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기계적으로 스크롤하는 습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경제 기사 하나를 읽더라도 천천히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기자들이 정성껏 취재한 내용들을 꼼꼼히 곱씹다 보면 그 속에서 남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투자의 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뉴스의 깊이를 파헤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장기 투자의 핵심 시그널은 과연 무엇일까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평생 이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기업들을 분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그 마법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제일 원칙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입니다. 속으로 에이, 누군 돈 잃고 싶어서 투자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말 속에는 투자의 아주 깊은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손실을 보지 않아야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진 진짜 무기, 이른바 해자가 있는 튼튼한 기업을 위기 때 아주 싸게 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버핏이 바닥에서 주식을 쓸어 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좋은 주식을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는 주가가 10배, 20배씩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텐베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주가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거대하게 분출시키는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시그널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깊게 새겨야 할 단어, 공급 부족입니다. 세상 이치가 참 간단해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서서 돈다발을 들고 있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대한 공급 부족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 전체가 너무 힘들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입니다. 과거 조선업이나 해운업이 불황일 때 경쟁자들이 다 망해서 나가떨어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독종기업 몇 개가 나중에 시장을 완전히 독식해버리는 경우죠. 두 번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이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진입 장벽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반도체 시장을 한번 보세요. AI 열풍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세 곳뿐입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 다른 기업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죠.
이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엄청난 지속 시간에 있습니다. 반도체든 변압기든 커다란 배가 됐든 간에 한 번 공급이 부족해지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진짜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공급 부족이라는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연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셔야 합니다. 좋아, 공급 부족이 거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진짜 이유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 그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공급 부족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야? 놀랍게도 그 정답은 세계의 경제의 심장인 미국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과거 미국은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자국의 공장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로 싹 다 보내버렸습니다. 덕분에 싼 값에 물건을 쓸 수는 있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겼죠.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겨난 겁니다. 게다가 빚을 내서 소비만 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가 계속되다 보니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5경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국가가 버틸 수 없다는 뼈저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다시 공장을 돌려서 우리 손으로 직접 돈을 벌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로 압박을 하든 바이든 대통령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든 방법만 다를 뿐 목표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거대한 기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과거에 공장을 해외로 보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싼 인건비 때문이었잖아요. 우리 집으로 다시 공장을 불러들이는 이른바 온쇼어링을 하겠다는데 그 살인적인 미국의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제조업을 하겠다는 걸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거대한 미션을 단번에 가능하게 만드는 미국의 숨겨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원래 미국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멕시코 같은 앞마당이나 친한 동맹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니어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을 시도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야근 수당을 달라고 파업하지도 않고 비싼 의료보험을 대줄 필요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불량 없이 물건을 척척 찍어내죠. AI가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로봇이 묵묵히 일하는 무인 자동화 공장. 이것이 바로 미국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로 만들고 있는 완벽한 온쇼어링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제 첨단 핵심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쓰는 생필품 제조까지 모조리 미국 땅 안에서 직접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미국은 이 거대한 계획을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에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지금의 제네시스 미션은 그 아폴로 프로젝트만큼이나 절박합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고 5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숨막히는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정한 국가 생존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AI 열풍은 단순히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벌이는 기술 경쟁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 45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소비 경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아주 거대하고 필사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인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로봇들과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 거대한 괴물들을 깨우고 24시간 내내 움직이게 하려면 가장 먼저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터뜨리며 폭주할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막대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무인 로봇 공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며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 거대한 인프라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고 가동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한복판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를 끌어올 송전탑과 변압기가 부족해서 건설을 미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 국가들의 1순위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당시 기름값이 폭등하며 경제가 휘청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오일머니가 풀리면서 한국의 건설업과 글로벌 방위산업은 엄청난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국가적인 투자가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데다 AI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 전 세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십 년 된 낡은 변압기를 교체하고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신재생 에너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자력, 그리고 전기차 산업까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좀 더 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체질 변화이며 이런 거대한 변화는 반드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밀어 올립니다. 과거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산업화를 이룰 때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 철강 주식들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00배씩 올랐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눈앞에 이렇게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펼쳐지고 있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레 겁부터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산업을 내가 어떻게 분석해? 어차피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똑똑한 큰손들이 다 해먹는 판 아니야? 하면서요. 하지만 거창한 거시경제 분석이나 방대한 정보력이 없더라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의 분석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숨겨진 반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일 밥을 먹고 장을 보고 길을 걷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정답은 바로 깜빡이는 주식 모니터 앞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여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리포트 속 숫자들은 결국 지나간 과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시작은 항상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줄을 서는 오프라인 현장에 숨어 있죠.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모니터 앞에서 테마주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고 결국 깡통을 찼습니다. 반면 밖으로 나가 조선소의 도크가 꽉 차고 공장 굴뚝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장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머쥐었죠. 좋은 기업을 찾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돈을 기꺼이 쓰게 만드는 브랜드를 찾으면 됩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냉장고에 펩시 제로라임을 박스째 쟁여두고 마시는 우리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세요. 남들도 나와 똑같이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소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바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알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투자 시그널이 됩니다. 자, 이제 투자의 방향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당장 집에서 어떤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인터넷 뉴스 창을 닫고 종이신문을 지면으로 넘겨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기사만 편식하다 보면 투자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경제지 하나, 일간지 하나를 펼쳐놓고 정치, 사회, 문화면을 두루 밑줄 쳐가며 천천히 읽어보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일상적인 이슈들이 어느 순간 주식시장과 연결되는 마법 같은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둘째, 수십 장짜리 두꺼운 산업 분석 보고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전문 용어가 가득해서 외계어 같겠지만 그 안에는 산업의 본질과 변화를 꿰뚫는 엄청난 데이터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긴 글을 끈질기게 읽어내는 힘이야말로 얕은 카더라 정보를 걸러내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마지막 셋째,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냈던 위대한 기업들을 집요하게 역추적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반복하세요. AI 검색 도구들을 활용해서 10배 오른 템베거 주식이 처음 오르기 시작할 때 세상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는지 과거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 학습이 쌓여야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정확한 감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매일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부의 알고리즘이 완성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기회만을 날카롭게 픽하고 거대한 부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